너무 보형물이 보이고 너무 벌어져 보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위쪽 부분에 지방으로 좀 더 덮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오시죠. 그리고 보형물을 빼면서 다시 넣으시는 분도 또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프레시TV 홍닥터 홍정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가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특히 보형물 가슴과 자가지방 이식 가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원장님, 보형물 수술도 많이 하시나요? 사실 제가 지방 성형으로 되게 뭐 많이 알려져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보형물 수술은 못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잘해요. 네, 수술하는 거는 어쨌건 예쁘게 만드는 거에는 다 웬만한 건 잘하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도 사실 제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예쁘게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가슴 지방 이식을 많이 하시는데 네. 가슴 지방 이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보형물 수술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가슴 지방 이식을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지방 수술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알려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의 결과들도 문제없이 보통 잘 되니까 환자분들의 소문을 타고서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슴 보형물을 했던 사람이 지방 이식을 더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럼요. 가슴 보형물의 최대 단점은 약간 이물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난다거나 보형물이 좀 비쳐서 리플링 현상이나 아니면 너무 부자연스럽게 보일 때 그때 가슴 보형물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형물이 보이고 너무 벌어져 보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위쪽 부분에 지방으로 좀 더 덮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오시죠. 그리고 보형물을 빼면서 다시 넣으시는 분도 또 있으세요. 오히려 보형물 있으면서 넣는 분들도 아까 같은 이유로 하기도 하지만 그냥 보형물 자체를 빼고서 그냥 지방 이식으로만, 지방으로, 내살로만 대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제거하고 바로 지방 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보통은 이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면서 지방 이식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번거롭고 까다롭고 부작용도 좀 날 수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니까 그건 생략하더라도 어쨌건 좀 난이도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제거하고 지방 이식으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보형물을 가슴 지방 이식이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 보형물 자체에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담이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싫어한다거나 이래서 꼭 빼야 하는 상황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볼륨이 너무 없어지는 건 또 싫으니까 그래서 대체하고 싶어서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는 거지 보형물 실리콘이 뭐 300cc까지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100% 가슴 지방 이식으로만 그대로 똑같이 복원하는 거는 사실상 그리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형물을 제거하면 가슴이 처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형물 자체가 가슴에 있는 피부나 여러 조직들을 굉장히 늘리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보형물을 빼보면 처음에는 이 늘어난 피부와 여러 조직들 때문에 할머니 가슴처럼 좀 처지고 굉장히 조금 흐물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보형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이 정도쯤 있으면 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그래도 좀 나아지긴 하는데 사실상 보형물을 넣었다가 뺀다면은 늘어나 있는 조직이 약간은 탄력을 잃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가슴 그 위에 피부에 지방 이식을 어떻게 하죠? 사실 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걸 동시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있다가 수술하면 조금은 더 안전하게 갈 수도 있는데 보형물 빼면서 바로 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수술이 조금 까다롭고 이미 절개가 크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방 이식을 하기에는 약간 난이도는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원장님이라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보형물만큼 볼륨을 원하시기 때문에 1차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사실상 보형물 제거한 후에 지방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큰 대세의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보형물 제거하고 나서 지방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가슴이 예뻐 보일 수 있는 회복 기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방 생착이 어느 정도 7, 80% 완성되는 건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변화를 봤을 때는 한 3개월까지 약간씩 빠지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3개월 정도쯤이라면 어느 정도 생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방 이식을 할 때 필요한 지방의 양은 몇 cc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혹시 보형물이
뭐 250cc가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지방을 250cc 넣어서 채울 수 있는지 혹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경우를 봤을 때에 보통 보형물 수술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진짜 정말 작아서 넣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보형물을 빼고 나면 실제 본인 가슴의 조직의 두께는 한 요런 정도쯤으로 되게 얇아져 있고 공간도 사실 되게 적어요. 그 250cc라는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다 채울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보형물 때문에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얇아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넣었다가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좀 여러 번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넣은 지방이 짝짝이로 빠질 수도 있을까요? 항상 모든 지방 이식 수술에서는 생착률을 항상 기대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비대칭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 약간 울퉁불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경험상 봤을 때 가슴이 그렇게 비대칭으로 생착이 심하게 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보였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똑같이 넣거나 원래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제가 경험상 차이를 둬서 넣기 때문에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빠지거나 생착이 좀 다르거나 그런 경우는 좀처럼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조금의 비대칭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제가 2차 때 또 보충해 드릴 수도 있고 그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보형물과 자가지방 가슴 성형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홍닥터 이만 안녕.